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중형 세단 아반떼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아반떼 1세대 모델이 제 첫 차였기 때문에 매번 아반떼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또한 이번 모델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진화를 부각해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아반떼가 과거에 보였던 그런 아쉬움들을 얼마나 만회해내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반떼가 6세대로 변화했습니다. 사실 아반떼 자체로는 5세대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엘란트라까지 더해 6세대 모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릴과 범퍼로 보다 스포티한 이미지도 느껴집니다. 후면부는 기존 모델과 큰 차이 없죠. 전체적인 크기는 20mm 길어지고 25mm 넓어졌으며 5mm 높아졌습니다. 고장력 강판도 많이 사용했고요. 실내는 소나타의 축소판을 연상시킵니다. 간결하지만 짜임새도 좋고 구성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뒷좌석의 경우 일반적인 준준형 사이즈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레그룸과 헤드룸에서 크게 부족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센터 터널도 거의 없다는 점이 좋고요. 갖추고 있는 장비도 다양합니다. HID 헤드램프와 통풍 시트는 물론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JBL의 8개 스피커도 탑재됐습니다. 무엇보다 4세대 에어백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아반떼의 주행 기본기가 향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선된 서스펜션과 MDPS를 꼽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준중형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비 면에서 본다라면 어지간한 중형 세단이 부럽지 않을 정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옵션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긴 하지만 어떤 편의성 부분의 향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분위기도 아기자기하고 센터페시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소나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MW나 벤츠, 기타 아우디도 그렇지만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을 각 모델별로 너무 이렇게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주기도 하는데, 뭔가 이 현대차는 각 모델에 대한 이런 특성을 많이 부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대 아반떼와 함께 달려볼까요?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시켜 보겠습니다. 네, 길게 눌러주면 이 비품이 2번 울리면서 꺼졌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죠. 변속기는 임의적으로 수동 모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수동 모드에 있지만 RPM이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시프트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모델에는 1.6L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132마력, 최대 토크는 16.4kgm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가 140마력, 토크 또한 17kgm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출력 부분 또한 토크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최근 이제 환경 규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력을 낮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제 차가 움직이거나 할 때의 느낌으로 본다면 낮아진 출력을 이렇게 몸으로 느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출력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실 소비자분들은 없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 이제 스피드 레인지를 낮춰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어떤 GDI 특유의 약간 가르르르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변속기는 6단 자동인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변속기인 만큼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무난한 변속 속도를 비롯해서 또 기어비 역시도 잘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런 아쉬움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사실 뭐 순수 수치적으로만 본다라면 오히려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우선 배지기에서의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딱 예상한 그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속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0초대 정도를 마크해내고 있다라면 1.6L 중형 세단으로서는 크게 뭐 무리 없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저희가 과거 테스트했던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0초대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뭐 소폭 처지지만 어떤 엔진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네, 뭐 무리 없는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차에 처음 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뭔가 이 과거의 현대차 혹은 기아차, 현재 뭐 지금 판매되고 있는 K3도 그렇죠. 뭔가 약간 그 깡통틱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 세대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라면 아반떼 MD 역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차체 등에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마일리지가 쌓였을 때 컨디션 저하에 의해서 성능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승차감까지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현재의 아반떼 AD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차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고 바라보더라도 충분한 강성등을 확보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서스펜션 셋업 자체도 잘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가 약간 이제 술렁술렁거리는 그런 쪽으로만 셋업을 해서 승차감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형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벤치마크 타겟 자체를 폭스바겐으로 잡고 유럽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채비를 하게 되면서 셋업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단단한 그런 느낌을 많이 부각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너링 등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바디롤의 억제 능력이라든지 쇼크가 들어왔을 때 댐퍼가 버텨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세팅의 영향으로 저속 레인지에 있을 때는 사실 좀 아쉬움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속에서 쇼크를 만났을 때 캐빈 쪽으로 넘어오는 양이 다소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간의 그 스포티한 모델들처럼 단단하게 전해져 온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게 타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스펜션 세팅 능력에 있어서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 컴포트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해냈고 이제 약간의 스포티함으로 돌아서는 입장인 만큼 향후에 이 절충값을 잘 찾게 된다면 이 어떤 하체에 대한 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반면 코너링 성능만으로 본다면 뭐 상당한 성능을 자랑해내고 있는데요. 바디롤의 억제 능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는 생각보다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준중형급 모델에 장착되고 있는 5위 타이어 중에서는 성능 면에서는 뭐 가장 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단 이제 어떤 타이어 쪽으로 하중이 실린다든지 스트레스가 계속 부여되는 환경이 왔을 때 이때는 공기압의 변화가 다소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타이어 쪽에서 열을 발산하는 능력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40대를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향후에 한국 타이어 쪽에서 좀 보강을 해주면 좋겠네요. 물론 아반떼 AD 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리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뭐 KSF에서도 아반떼전이 있는 상태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반떼 AD 기존에 느껴지지 않았던 상당한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과거보다는 분명히 좀 정교한 그런 맛이 가미되긴 했는데 여전히 이질감이 느껴지고 특히나 빠른 조타가 들어갔을 때 이때의 리스폰스가 살짝 좀 처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직선 구간에서도 약간의 보타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해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상적인 핸들링 성능을 구현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흔적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반떼와 같은 모델의 경우는 특히 이제 입문자용으로서의 성격도 강한데 사실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점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단 이와 같은 부분이 아쉬움이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만약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현대차 발전에도 그렇고요. 어설프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제조사에 대한 설득의 이유를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제동력 부분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현대기아차가 제동 능력 부분에서도 아쉬움을 많이 보였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소재 쪽의 변화를 추가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나아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고속 레인지에서 이렇게 스피드를 갑작스럽게 제어할 때 이때는 약간의 이제 밀리는 모습,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통상적인 이 동급 모델들 역시 그렇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준중형 또한 1.6 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대 아반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준중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루즈가 상당히 그렇게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4 터보가 나오면서 너무나 이 컴포트 쪽으로 돌아서 버렸죠. 때문에 현재로서의 어떤 그런 경쟁력으로 본다라면 아반떼가 이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아 K3도 모델 체인지를 빨리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상태라면 기아 K3의 어떤 완성도 제일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거기에 크루즈를 비롯해서 SM3 역시 모델 체인지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만에 타본 아반떼 그런 MD 때 느꼈던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차체 반응 이런 것들이 월등히 없어졌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기존의 MD 같은 경우는 120에서 130 사이부터 어떤 그 리어 쪽의 그 접지 능력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쉬움이 나타나는 그 스피드 레인지가 뒤쪽으로 많이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현재는 시속 170km 정도를 넘어서야만 그와 같은 아쉬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준중형 모델에서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단 이런 부분에서는 또 크루즈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 엔지니어 분들께서 에어로다이나믹을 비롯해서 어떤 그 하체 세팅 등의 노하우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급 모델 중에 가장 최고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는 2015년 11월입니다.
네, 오늘 만난 현대 아반떼. 사실 이 준중형차, 소형차를 비롯해서 중형차 시장까지 현대차가 참 잘하는 분야인데 능력과 자신감을 충분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이 MDPS 이런 점만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완성도 높은 최고의 전륜구동 준중형 세단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구성적인 만족도 또한 기존 약점인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완한 현대 아반떼 AD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 아반떼 AD를 시승하면서 상당한 만족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